예, 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실업급여 어떻게 받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활동지원사에게는 사실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카페에도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실업급여 어떻게 받느냐. 그런데 그 카페에도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또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그 사업주나 사용자는 아닙니다. 그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그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때의 실업급여를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활동지원 제도에서 이용자분들은 그 활동지원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근로계약을 맺는 사용자는 그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아니라 활동지원기관이 되는 거죠. 보통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그 회사는 활동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요구받으셨다면 활동지원기관에 새로운 매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실업급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그 제40조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보자면은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들어줬어야 하고요. 근로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태에 처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뭐 보통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들어줘야지 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6개월을 일수로 환산하면 180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근로의사가 있다는 것은 그 노동자 스스로가 일을 그만두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구직급여 수급하는 과정에서 구직활동을 또 계속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기관에서 일거리가 없으니 뭐 사직서 쓰러 오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활동지원사 분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기관에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사직서 쓰고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직서를 쓰실 때 사직 사유에 무엇을 적느냐가 중요한데요. 회사에서 요청해서 뭐 사직하는, 그러니까 공고사직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그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돼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활동지원 기관 중에는 그 고용유지 이런 거를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사직 처리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직서를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써서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실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거나 퇴직을 하지 않으시거나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억하실 점은 고용보험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쓰시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가 공고사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쭉 읽어보자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년 12월 31일 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01조 제2항 관련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권고사직의 경우를 쭉 나열하는 거죠.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접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거리로 변경될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력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써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체계에서는 해고를 당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해고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보다 해고를 당하시는 게 구직급여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물론 그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시고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자리를 얻는 것이 불명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활동지원사 분들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 나이가 62세 이런 경우에 거의 마지막 직장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생에서 더 이상의 구직급여는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절대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법 체계에서는 해고를 당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또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개정 2010년 2월 9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 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 격리,
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런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못 받으신다는 겁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요건을 갖추신 상황에서는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 또 구직 활동하시고 이런 거는 고용보험 신청하는 곳에 가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요거는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